오늘 이제 블로그에서 타이틀 만들고 전반적인 거 내용을 좀 살펴볼 거고요. 다음 시간까지 블로그를 운영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서부터는 이제 쇼핑몰 운영을 할 거예요. 쇼핑몰을 만들어 볼 건데 쇼핑몰을 만드는 게 사실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 좀 세밀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세밀하게 만들려니까 아무래도 돈 내고 만들면 쉬운데 무료로 만들려니까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리고요. 복잡할 수는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오늘 블로그 만들기에 들어가서 지금 보시면 이런 거예요.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검색 엔진 최적화. 그러니까 블로그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검색 엔진 최적화에 맞춰서 글을 써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 같은 이러한 포털 사이트, 포털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많은 걸 포털이라 그래요. 성문 아니면 아주 잘 사는 사람 대저택의 출입문, 이걸 포털이라 그러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 온갖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포털 사이트라 그래요. 구글도 사실은 포털인데 검색 전문 사이트가 아니라 구글도 포털입니다. 예,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책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가보면 내가 뭐라고 물어보면, 내가 여기다가 구글에다가 뭐라고 물어보면 이정민 훈장을 검색하면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또 네이버에다 우리 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죠. 그러면 뭐라고 썼길래 검색하면 튀어나왔냐 이거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블로그에다 글을 쓰시잖아요. 블로그에다 글을 쓰시고 카페에다 글을 쓰면은 네이버가 이 사람이 블로그에다가 글을 썼는데 제목은 뭐라고 썼고 장소 이야기를 어떻게 썼는지, 중부여성발전센터에서 무슨 뭐를 공부를 한다고 썼는지, 그럼 중부여성발전센터도 하나의 키워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용은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우리 키워드를 쓸 때 해시태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해시태그 샵 해가지고 쓰는 거, 그런 해시태그를 뭐를 등록했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해서 다 분해해가지고 저장을 해요. 네이버 안에다가. 그래서 이정민 훈장을 검색하는 순간 이정민 훈장을 찾아주는 게 아니라, 이정민 훈장이라고 그렇게 네이버가 검색해서 글을 올릴 때마다 그걸 다 찾아가지고 다 분류해서 저장해 놓은 거예요. 그때 내가 이정민 훈장을 검색하면 이미 지정되어 있는,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쫙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아봐야 되는데 내가 찾고 싶은 책이 어딘지 모르니까 사서한테 물어보잖아요. 사서한테. 그럼 사서 되시는 분이 이 책은 어디 있고 어디 있고 어디 있고 알려줄 거 아닙니까? 그게 검색 엔진이에요. 내가 검색 엔진이 아니라는 거지. 나는 모르니까 물어보면 사서 되는 사람이 미리 다 어디 있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걸 알려주기만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쭉 검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도서관에서 뭐를 검색한다든지 할 때 필요한 거를 뭐 십진분류표로 정리해 갖고 분류해 놓지 않습니까? 얘도 그렇게 알아서 뭘 분류해 놓겠죠. 그게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하는 방법을 가지고 하는 건데, 네이버는 네이버대로, 다음은 다음대로, 구글은 구글대로 다 방식이 달라요.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글을 쓸 때 잘 써야 돼요. 두루뭉실 대충 쓰면은 검색이 안 돼요. 그럼 내가 쓴 글이 예를 들어서 이정민 훈장을 검색하면 제일 앞에 이렇게 툭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정민 훈장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정민을 검색하면 어떻게 돼요? 저는 안 나와요. 딴 사람들만 나와. 치과의사 이정민도 있고, 뭐 여기 보니까는 뭐 골퍼도 이번에 새로 왔. 그래서 이정민이란 골프 선수는 어떤 사람인가 관심을 가져봤어요. 경기 잘하더라고요. 같은 이름이라고. 뭐 나머지 이분들은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저는 알아요. 이분들이 저를 몰라서 그렇지. 예. 근데 보시면 다 그렇잖아요. 이정민이란 여자 아나운서고, 여자 뭐 진행하는 사람들이고, 방송하는 사람들이 뭐 결혼했다, 임신했다, 출산했다 이런 얘기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정민을 가지고 검색하면
저는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와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일부러 한 건 아니었는데 제가 글 쓸 때마다 뒤에 훈장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글을 올렸던 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정민 훈장을 검색해 봤더니 저만 나오더라 이거야. 저만 나오더라 이거야. 너무 좋은 거야. 네이버도 올렸어요. 네이버도 올렸어요. 동영상 올렸어요. 엑셀하고 파워포인트하고 한글하고 세 가지 올렸나? 이렇게 올렸을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는 최근에는 이것도 안 나왔는데 검색하니까 나오네요. 여기 보니까 뭐 어떻게 뭐 강의를 시작했어요. 뭐 강의 엑셀을 시작했어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제 강의한 내용이 다 제 홈페이지도 있고.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글을 올리면 다 찾게 돼요. 다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그 글이 가급적이면 위에 있어야지. 내가 가죽공예라고 검색했는데 가죽공예 내 거는 저 한 100만 번째 있어봐. 못 찾아. 첫 번째 있어야 좋은 거지. 그러려면은 아무나 저 위에 올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올라가려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침마당에 출연한 사람, 아침마당에 출연하면은요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뭐 황금빛 내 인생 요즘 드라마 뭐 40% 시청률 뛰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올라가요. 아니면 내가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세상 사람이 막 욕을 해. 그럼 실시간 검색어 1위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게 올라가고 싶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실시간 검색어로 올라가는 거는 진짜 우리는 불가능해요. 대신에 검색을 했을 때 올라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블로그의 유용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있어요. 1만 시간의 법칙. 1만 시간의 법칙. 내가 거기에 투자하는 시간이 1만 시간이 되잖아요. 블로그 쓰는 거라든지 공부하는 거. 내가 1만 시간을 공부하면 어느 순간에 전문가가 돼 있어요. 1만 시간 너무 길어. 하루가 24시간인데 1만 시간을 떼우려면 이거 메꾸려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투자되잖아요. 계산해 볼까요? 만 시간을 24로 나누면 416일을 일해야 돼. 416일. 한숨 안 자고 안 먹고 416일을 내가 거기에 빠져 있어야 1만 시간이 되는 거야. 그러면 1년 넘잖아요. 1년 넘잖아요. 이건 불가능해. 그러나 내가 어떤 내용을 검색을 하고 어떤 내용을 보고 어떤 내용을 내가 기록을 한 것들은 다른 사람한테 뭐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수익도 발생할 수 있어요. 수익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SNS 스타가 될 수 있다. 그게 사실은 방송에 많이 나오시는 분들 본래 방송하는 사람들 탤런트나 이런 사람들이 아닌데 일반인 사람들이 방송에 출연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최근에도 많이 나와요. 케이블 TV에 많이 나오는 변호사 있어요. 퉁퉁한 변호사 남자. 이 사람이 그 안녕하세요가는 방송에 나왔었어요. 그 SBS인가 그 저녁에 월요일날 하는 방송. 이영자 씨하고 신동엽 씨 고민 들어주는 방송. 거기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방송에 나온 거예요. 우리 변호사님은요 돈 벌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죽겠어요 이런 얘긴데 강원도에서 변호사를 했대요. 근데 수입료가 있어야 되는데 뭐 감자 갖다 주고 배추 갖다 주고 그런데요. 그런 게 이제 방송에 나온 거야. 그런 바람에 이 사람이 방송에 처음에 이제 언론에 방송에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말도 사투리를 하면서 그리고 뭐 유명한 대학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에 이제 화제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도 보니까 구수하게 하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방송에 나왔잖아요. 많이 나왔었어요. 공중파에도 많이 나왔죠. 케이블에는 뭐 고정되다시피 하더라고요. 뉴스보다 빠르기도 하고 많아요. 자, 그런데 포스팅 뭐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포스트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처음에는 목적을 정해야 돼요. 목적을 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블로그에다가 이것저것 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주력 사업이 뭔지를 정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이드 메뉴도 필요해요. 사이드 메뉴도 필요해요. 예를 한우 고깃집에 갔더니 한우만 팔아. 너무 비싸. 애들은 먹을 게 없어. 애들 먹는 사이드 메뉴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애들도 좋아하고 어른도 좋아하더래. 그래서 그런 집이 대박 나는 거예요. 여기 갔더니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쉽게 얘기해서 가죽공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 잘 돼 있어. 근데 너무 가죽공예만 얘기해. 그럼 지루해. 근데 거기 갔더니 그 생활의 팁들이 들어있는 거야. 가죽공예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생활의 팁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얼룩 같은 거, 옷에 묻은 얼룩을 어떻게 지우는가, 그런 팁들이 거기 있고, 뭐 예를 들어 후라이팬에 묵은 때를 어떻게 뺏기는가, 이런 팁들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그게 더 재밌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그 블로그를 계속 가게 되는 거야. 기다리게 되고. 그렇게 목적을 정해야 되고 목표도 세워야 돼요. 내가 한 6개월 동안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내 물건을 홍보하겠다, 뭐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대상도 정해야지. 가죽공예 저거는 초등학생들이 대상이에요, 아니면 7, 80대 어르신들이 대상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보통 청년보다는, 우리 여성 발전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청년은 아니고 중년층이잖아요. 그렇죠. 30대 이상 50대 60대까지 이런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대상이라는 거지. 얘를 뽀로로라는 거를 가지고 할 때는 애기들 대상이에요. 그렇죠. 노인네들은 노인도 뽀로로 필요하겠다. 손주를 키워야 되니까. 어린 손주, 손자녀들 키우는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 뽀로로를 모르면 대화가 안 되겠죠. 주제도 정해야 되고, 제목도 잘 정해야 되고, 목차도 정해야 되고, 카테고리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이해되실 거예요. 이해되실 거야. 제목은 어떻게 정하는지, 주제는 어떻게 정하는지는 따로따로 말씀을 드리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블로그에다 글 쓸 때마다 제목 어떻게 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네,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따로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파워블로그 살짝 엿보기. 파워블로그로도 과연 블로그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문성시 씨 같은 경우는 파워블로그로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 사람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예, 그 사람이 한번 홍보하면 뭐 물건이 한두 개가 아니고 억 단위로 수수료만 많이 받아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만큼 그 사람은 노력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의 요리 블로그 안에는 어떤 요리가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 똑같은 사람처럼 콩나물 무침을 하고 콩나물국을 끓이고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그 사람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어서 유명해진 건지. 한번 유명해지면 계속 유명해지는 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 일만 시간의 법칙 달성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거.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겠죠. 먼저 좀 내려놓고요. 여기 들어가는 이 그림, 제가 이제 그림이 작년도 성탄절을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요 그림 만드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한번 해볼 건데, 제가 지난 시간에 저거 알려드렸었죠. 포토스케이프라는 사이트, 픽사베이라는 사이트. 픽사베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배경으로 쓸만한 그림들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그랬어요. 뭐 가죽에 관련된 것도 있겠고요, 여러가지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 가죽공예 하시는 분이 꼭 가죽을 소재로 해서 타이틀을 안 만드셔도 돼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다 뭐 가죽을 검색하면 뭐 가죽에 연관된 뭐 많이 있겠지. 영어로 스킨이라고 하니까는 그 글에서 이름 사람들이 얼굴이 나와서 있는지 몰라도 뭐 가죽 같은 것도 있겠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여기는 로그인을 하면 보일 것 같은데 아직은 안 보이네요.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좋고요. 뭐 저런 것도 좋고요. 예. 최민수 씨가 그 가죽 공방하는 거 한번 텔레비전에 나온 걸 보니까는 뭐 장비가 복잡하더라고요. 가죽을 자르는 뭐 칼서부터 시작해서 뭐 그 다음에
뭐 구멍 뚫는 펀치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게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그거 보고 저것도 힘들겠다. 전문적으로 하려면 힘들겠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이런 공구라든지 이런 거. 또 하나 포토스케이프란 프로그램을 이용할 건데요. 포토스케이프. 포토샵은 너무 복잡해서 불편하니까는 프로그램 자료실에 가시면은 포토스케이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처리할 거예요. 48번에 가면 제 홈페이지 프로그램 자료실에 가시면 48번에 포토스케이프라고 하는 게 있고요. 아니면 그냥 여러분이 네이버에서 검색하셔도 돼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포토스케이프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포토스케이프 이렇게 사이트가 들어가요. 포토스케이프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거는 뭐죠? 이 포토스케이프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요 위에 보면 무료 다운로드에 가서 포토스케이프. 근데 여기는 어디 가서 시내 다운로드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거는 뭐 소프토닉에서 받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클릭하면 그 사이트에 가서 받으란 얘기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받으란 얘기지. 저도 그래서 받기가 불편하니까 제 홈페이지에다가 링크를 걸어 놨어요. 제 홈페이지에서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포토스케이프 V33.7 그래서 실행을 하시면 설치가 될 겁니다. 얘는 특별한 거 없어요. 설치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무료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근데 포토스케이프는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다 설치하셔도 돼요. 다 설치하셔도 돼요. 그래서 실행하게끔 설치가 다 되고 나면 실행하게끔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설치가 다 되고 나면 포토스케이프 설치해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창이 하나 뜰 거예요. 그건 닫으셔도 되고요. 닫으셔도 되고. 이게 이제 포토스케이프가 설치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가지고 작업을 해볼 거예요. 포토스케이프 다 설치가 되고 나면 이제 포토스케이프 그림이 떴는데 이제 아까 제가 픽서베이닷컴이라는 사이트 알려드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픽서베이닷컴에 들어가면 무료로 사용하는 걸 찾는 건데 제가 경복궁을 한번 검색해 봤어요. 경복궁을 검색했는데 이 경복궁 중에는 여기는 지금 배경이 이렇게 단풍도 져 있고 근데 지금 겨울인데 단풍이 올라간 건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니까는 겨울 분위기가 나는 궁궐을 이렇게 찍은 게 있네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뭘 염두고 있냐면 위에 하늘하고 아래 그림은 좀 자를 거예요. 그래서 요 알맹이만 쓰려고 그래요. 알맹이만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데 966 사이즈가 넘어야 돼요. 가로 너비가 966이 넘어야 돼요. 첫 번째 건 안 되겠죠. 이거 제일 큰 거를 다운로드 받으려고 그러면 로그인 하셔야 돼. 이거는요 로그인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도가 좀 다음 거 이런 거를 받으시려고 그러면 여기 물어봐요. 로봇이 아닙니다. 여기 물어보죠. 차량 있는 타일 차량 여기 차량 아무것도 없죠. 이런 차량이 아무것도 없으면 건너뛰게 하고 도로 표지판에 있는 건 이게 도로 표지판이니까 확인 누르면은 맞네. 왜 그러냐면은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조건 다 다운로드 받아가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그 사람이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고 클릭을 해야 하나하나씩 다운로드 받게끔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얘가 이제 경복궁이라고 하는 것이 제 컴퓨터에 이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염두에 두는 게 뭐냐면 가로가 966인데 세로가 300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가로가 세로보다 3배 넓어요. 얘는 안 맞죠. 특히 얘는 돈 내고 쓰는 거예요. 요거는 여기 보시면 요런 거 스폰서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건 돈 내고 쓰는 거니까 쓰면 안 되고요. 이 중에서 써야 되는데 얘를 그림을 쫙 보시면은 966에 300이라는 비율이 안 맞죠. 가로가 세로에 비해서 3배가 넓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1대2도 안 되잖아요. 이런 그림은 못 써요. 여기에 못 올린다 이거. 이렇게 못 올린다 이거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한복이라고 검색을 하면 한복 그림이 요 위에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건 아니고 아래 그림인데 이건 세로 그림이니까 불편하고 가로 그림 중에서 써야 되는데 가로로 쓰기가 좀 애매하네. 그렇죠? 가로 그림 쓰긴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맞춰봐야 돼요. 그렇다고 전통이라고 쓰면 전통에 나올래나? 전통이라는 그림도 나오는데 이 전통하고 한복 전통이라는 의미는 다른 것 같고, 그렇죠? 이런 거. 저는 한복의 이미지랑 맞추려고 보니까 참 애매해요. 저 입장에서는. 제가 그게 동이 아니라서 그런지. 그래서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찾아 놓으셔야 돼요. 저도 그런 그림들을 많이 준비해 놓은 게 뭐냐면은 예전에 사용하려고 이런 그림들을 제가 만들기도 하고 다운로드 받아 놓기도 했어요. 요런 거 예를 들면 뭐 이런 신발 같은 거 또는 책꽂이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받아 놨어요. 다음에 어디서 써먹으려고 좀.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거고. 예.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제가 준비를 해 놓는 거죠. 그럼 조금 전에 제가 다운로드 받은 게 다운로드 폴더에 가면 경복궁 그림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그림을 여기서 한번 편집을 한번 해 볼게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해 보세요. 사진 편집에 가시면 왼쪽에 어느 사진 폴더에 있는지를 찾아보라고 그래요. 그 왼쪽에 폴더를 찾아야만이 그 사진 폴더가 여기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난 이런 사진을 선택하면 이런 그림이 뜨는 거죠. 이런 그림이 뜨는 건데 아까 저 꼭대기 보니까는 다운로드란 폴더에서 우리가 받았잖아요. 다운로드란 폴더에서. 그럼 다운로드 폴더는 어디냐면은 그 바탕화면 밑에 라이브러리 홈그룹 밑에 컴퓨터 사이에 보면 이렇게 사용자 계정이 하나 있어요. 중부라고 저는. 이걸 사용자 계정이라 그래요. 그 계정에 가시면 여기 다운로드라는 폴더가 하나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는 순간 거기에 있는 그림이 열려요. 거기에 있는 그림이 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USB 메모리 담아 오셨으면 내 컴퓨터에 가서 여러분 USB 메모리 찾아가지고 어느 공간에 있는지 빨리 찾으셔야 돼. 찾아가지고 저도 이렇게 많이 저장해 놓은 게 있거든요. 이런 거 단품 그림 같은 거 다음에 써먹으려고 미리 다운로드 받아 놓은 게 있거든요. 이런 게 받아 놓은 게 있거든. 이거는 지금 자르기가 애매하죠. 세로가 1이고 가로가 3이 나오려면 300대 966이 나오려면 잘라 먹기가 어려워요. 이런 거는 얘를 자르려면 어떻게 자를까요? 이렇게 길게 잘라야 되는데 참 안 맞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다운로드 폴더에 있는 요 사진을 딱 본 순간 위 하늘 자르고 밑에 땅 자르면 건물만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걸 머리 쪽에 그려 본 거죠. 그 다음에 아래 화면에 보시면은 자르기라고 하는 메뉴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자유롭게 자르는 게 아니라 비율을 주셔야 돼요. 비율. 두 번째 자르기 비율을 주셔야 돼요. 얼마로 줄 거냐면요. 966에 300이라고 하는 비율을 주세요.
966에 300이라는 비율로 주세요. 300이 안 돼도 돼요. 난 더 넓게 할 거야. 그럼 966에 100도 돼요. 근데 300이 넘어가면 안 돼요. 너비는 966을 맞춰야 되고요. 높이는 300보다 작아도 돼요. 300 이하니까. 근데 300보다 작아지면 진짜 너무 넓어지는 거죠. 너무 넓게 나올 수 있으니까 966에 300을 맞춰가지고, 자 보세요. 제가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하면 얘가 966에 300 비율로 자른다는 얘기예요. 966에 300 비율. 요렇게 하면 이게 마우스로 드래그하는 순간 966에 300 비율이 딱 돼요. 그러면 보세요. 저 위 하늘 빼고 아래 땅 빼고 요렇게만 자르면 966에 300 비율이 맞춰지는 그림으로 자르기 딱 된단 말이에요. 밑에 자르기. 그런데 정확히 보시면 얘는 966에 300이 아니라 1920에 596이에요. 밑에 사진 사이즈가 1920에 596이지 966에 300은 아니거든요. 그럼 비율은 맞춘 거죠. 비율. 이제 비율이 맞았으면 기본에 가서 크기를 조절할 거예요. 크기를 조절해서 얼마로? 966에 300 비율로 딱 맞춰주면 돼요. 이제 이건 크기예요. 아까는 비율이었고요. 이번엔 크기로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확인 누르면 966에 300짜리 사진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원본 사진을 가져왔잖아요. 가져오고 나서 얘를 966에 300으로 자르려니까 못 잘라요. 그래서 자르기에 와서 원래는 여기 보면 자유롭게 잘라라. 그래서 나는 요만큼만 쓸래, 뭐 이만큼만 쓸래 하는데 이게 966에 300이라는 비율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자유롭게 자르지 말고 비율을 지정하자. 비율. 그래서 966에 300이라는 비율로 지정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도 되고 얘를 쭉 펼치셔도 돼요. 얘를 펼치시면 지금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환하게 진하게 된 부분이 960에 300이라는 비율이 된 거니까 얘를 쓱 내려다 놓으시면 움직이시면 아무래도 땅보다는 하늘이 많으면 하늘보다 땅이 많으면 답답하게 보이고 또 땅이 없으면 또 너무 허전하고, 그래서 땅이 한 1, 하늘이 한 2 정도 나오게끔 요렇게 주면은 그냥 966에 300이라는 비율로 얘를 세팅한 거고요. 이제 자르기를 누르셔야죠. 자르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966에 300이라는 비율로 자른 거지 960에 300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밑에 보면 사진의 크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크기가. 그래서 그거는 기본에 가서 크기 조절을 다시 할 거예요. 원본 사진 작아서 안 되는 건가요? 원본의 사이즈가 966이 안 되면 의미가 없죠. 자 보세요. 그림이 조그만데 966으로 확대시키면 그림이 뿌얘져요. 흉해요. 일단은 먼저 보세요. 크기를 다시 966에 300으로 딱 크기를 이제 줄인 거예요. 이거는 화면은 똑같아 보일지 몰라도 크기가 줄었어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을 저장해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저장 버튼 눌러서 이때 이거 얘가 중요해요. 얘가 한 90% 정도 가 있으면 100%로 늘려주시고요. 늘려주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저는 그냥 경복궁이라고 쓸래요. 전 경복궁이라고 쓸 거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그림을 저장하시면 되겠죠. 자, 하나 더 제가 그림을 편집하는 거를 한번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타이틀 만들기인데, 요거 타이틀 만들기인데, 블로그 타이틀은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가로가 얼마냐면 966이고 세로는 300 이하예요.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림을 가져오실 때는 966이 넘는 그림을 가져와야 돼. 그래야 뭐 자르던 줄이던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포토스케이프에서 실행해 놓고 그림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르기 명령을 가야죠. 자르기에 가면 966에 300 비율로 자르기를 하고, 그 다음에 크기 조절을 해야죠. 크기 조절은 어떻게 한다? 966에 300으로 딱 고정시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저장이에요. 저장할 때 이제 100% 아까 사이즈 조절하는 거 말고 품질 조정하는 거예요. 품질은 100%로 해서 저장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프로필도 올려야 되잖아요. 여기 홈페이지에 가면 여러분들 프로필이 이렇게 올라갈 텐데, 여기 프로필을 뭔가 좀 멋있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사진들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가로도 되고 세로도 돼요. 이 프로필에 들어가는 사진은. 그리고 이제 블로그에다 글 쓸 때 달아가는 사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꾸미실 수가 있어요. 근데 잠깐 보여드리면, 아까 그 픽사베이닷컴에 제가 저장해 놓은 사진을 보시면 요런 것도 저장해 놓은 게 있대요. 요거 말고 이렇게도 만든 게 있단 말이에요. 요렇게. 요거는 아까 보셨을 거예요. 제 홈페이지 가면 요런 거 만든 거 있죠? 이거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제 블로그에 아래쪽에 가면 이렇게 배너를 만들었거든요. 이걸 제가 만든 거예요. 그 페이스북 아이콘이나 뭐 밴드 아이콘이나 뭐 이런 유튜브 아이콘을 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제가 페이스북 여기 포토스케이프를 가지고 직접 다 이렇게 디자인해서 그린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세로로도 만들고, 처음에는 그냥 만들고 그걸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스프링 공책처럼 또 만들고, 그 포토스케이프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 기능들이.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여기는 사진을 하나 올리고 싶어. 이런 사진을 하나 올리고 싶어. 그럼 이 사진을 그냥 올릴 거냐? 여기 기본에 가시면은 액자를 두르는 기능이 있어요. 그 액자 중에는 스프링 공책 액자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액자를 두를 수가 있거든. 그럼 이렇게 해서 글을 올려도 돼요. 처음에, 제일 처음에 올릴 때는. 아니면 취소, 그러면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냥 뻥뻥뻥 구멍 뚫린 것도 되고요. 마음에 안 들면 취소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라데이션 처리돼서 이렇게 중간에만 잘 보이고 겉에는 이렇게 좀 뿌옇게 안 보이게끔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이 만든 사진, 여러분이 촬영한 사진을 이렇게 꾸미시면 또 운치 있어 보일 수 있어요. 이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만드셔도 되고, 이렇게 테두리를 둘러도 돼요. 묵직한 테두리를 둘러도 사진이 더 보기도 좋아질 수 있어요. 과하면 흉하기 때문에 적절히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돼요. 적절히. 그 다음에 이런 사진을 흑백 처리해도 돼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반전. 필름이죠. 필름. 옛날 필름처럼 색깔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완전 흑백. 옛날 흑백 사진이고요. 이거는 무채화. 회색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갈색 사진. 갈색 사진도 되게 예뻐요.
밝기를 더 조절할 수도 있어요. 밝게. 사진이 더 밝아질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이 안에 다 기능이 들어있으니까 활용하시면 좋고요. 예, 활용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자를 때도 966에 300으로 자르기가 애매하면 966에 300으로 잘라야 되는데 얘는 966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96대 30으로 자르면 되죠. 96대 30으로. 그럼 이렇게 하면 얘가 96대 30이니까 966에 300점은 되죠. 근데 이거는 55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잘라봤자. 이 작은 사진을 966으로 확대시켜서 보여주면 뿌해져요. 그러니까 최소한 966보다는 큰 사진을 가져오셔야 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진을 잘라가지고 그렇게 작업한 게 이거죠. 이거는 원본이었고요. 이건 원본 사진이었고, 이건 원본 사진이었고, 요 중에서 하늘하고 땅을 좀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여기 초기 배경화면을 바꿀 거란 말이에요. 이제 저는 아까 그 경복궁 그림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그림을 제가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된 그림을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 여기다가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글을 쓰면 되니까 제가 자 이제 블로그에 가서 관리 여기에 타이틀 꾸미기 여기 타이틀이에요. 여기가 타이틀이에요. 예. 자 여기 보면 스킨 배경 타이틀 네이버 메뉴가 있는데 타이틀에 가서 여기 있는 걸 눌러 보실래요?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뭐가 바뀔 거예요. 그렇죠? 바뀔 거라 이렇게. 근데 이 그림이 아니죠. 우리는요. 또 색깔로 바꿀 수도 있어요. 색깔 빨간색 이렇게 뭐 이렇게 정해줄 수 있는데 색깔로 올릴 것도 아니고요. 직접 등록할 거 아닙니까? 직접 등록 버튼을 누르세요. 직접 등록 버튼을 눌러서 찾을 겁니다. 자, 꾸미기에 들어와서 내 블로그 꾸미기에 들어와서 어떻게 들어갔냐면은 관리 모드에 들어와서 타이틀 꾸미기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럼 오른쪽에 타이틀 그림이 뜨는데 직접 등록이라는 걸 클릭을 해가지고 찾아보셔야죠. 근데 966이어야 돼요. 찾기 눌러서 찾아보셔야지. 저는 아까 다운로드 폴더에 넣어놨으니까 경복궁 얘를 쓰면 되는 거고요. 하긴 경복궁이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타이틀을 표시할 거냐 이거야. 이 타이틀 제 블로그 타이틀이 이정민 원장의 디지털 서당인데 얘를 위치를 이렇게 여기다 올릴 건지 중간에 올릴 건지 정중앙은 아닌 것 같고, 아니면 이 크기를 이 글자를 더 크게 할 건지 색상은 뭐로 할 건지. 별로 안 이쁘죠. 그렇죠? 안 이뻐요. 이게 안 이뻐요. 다시 한번 보면은요, 제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글씨를 직접 썼어요. 여기다 글자를 직접 쓴 거라고. 여기다가 제가 여기다가 글자를 이렇게 여기다가 글자를 타이틀 표시한 게 아니고 직접 여기다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다 직접 우리가 글자를 타이틀을 표시하면 글꼴도 마음에 안 들고 내 원하는 글꼴 형태도 아니고 위치도 아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를 직접 이렇게
올리기 전에 아까 다운로드 받아서 편집한 그림 있지 않습니까? 얘를 사실은 포토스케이프에 가서 포토스케이프 아까 그 다운로드 사이트에 가면 얘를 다시 고쳐야 돼요. 그걸 먼저 해주고 가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개체에 가시면은 글 쓰는 기능이 있어요. T자. 이걸 이용해서 여기다가 여러분이 글자를 써주시면 돼요. 다시 보세요. 아까 지금 이 블로그에 가서 우리가 타이틀 꾸미기에 들어갔는데 이대로 진짜 정지시켜 놓으시고요. 정지시켜 놓으시고 다시 포토스케이프에서 아까 편집한 그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그림을 다시 불러오세요. 저장 공간에 가면 다시 있을 테니까 불러와서 여기다가 여러분이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원하시는 문구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글을 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블로그 이름은 아까 뭐 이정민 훈장의 디지털 서당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다른 거로 쓸 수도 있어요. 자, 다시 보세요. 여기다 우리 T자를 누르면 이렇게 T자를 누르면 글 쓰는欄이 생기고요. 이때 글자 색깔은 뭐로 할 건지 정하시면 되고요. 배경이 어두우면 밝은 글씨를 써야 되고 배경이 밝으면 어두운 글씨를 쓰면 되겠고 글꼴은 여러분이 정하시면 돼요. 여기 봐서 좋은 글꼴들이 여러 개 있을 테니까는 여러분들이 글꼴을 선택하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사용하는 글꼴은 그냥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글꼴이잖아요. 유료 글꼴 따로 파는 게 있어요. 근데 야매로 이런 유료 글꼴을 내가 그냥 가져와서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타이틀이나 또는 우리가 쇼핑몰에 그 홍보용 사진을 만들 때 글을 쓰게 되면은 그게 또 저작권 위반이 되기도 해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글꼴로 쓰는 게 낫고요. 아무래도 인터넷상에서 제공해주는 글꼴보다는 다양합니다. 무료 글꼴 중에는 포천 막걸리채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그걸 가지고 써도 되고요. 예, 김훈 선생님, 남한산성 집필하신 김훈 선생님 글자체, 기문체라고 하는 것도 올라와 있거든요. 무료로. 그런 것도 쓰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글자의 크기는 써놓고 나서 마우스를 이렇게 조절하시면 조절이 돼요. 조절이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글자 색깔은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되니까는요. 예. 그리고 또 다른 글자를 쓰시기 위해서는 또 다시 T자 눌러서 예, 글자를 쓰시면 돼요. 저기 두 군데다 쓰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나는 환영 메시지고 하나는 뭐 홈페이지 주소고. 아니면 밑에다 얘를 써도 되고 얘를 위로 올려도 되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완성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완성해야죠. 최종적으로 저장을 하실 때 다른 이로 저장을 해서 저는 여기 경복궁 뒤에다가 문구라고 하나 쓸 거예요. 문구를 하나 넣었다 이거죠. 예, 이런 식으로
원래 그림하고 뭐를 고치고 나면 이름을 달리 저장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림이 몇 개가 되냐면 원래 그림이 하나 있었고요. 이 그림을 편집한 그림이 하나 나왔고 거기다 글 쓴 그림이 하나 나왔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 찾기 눌러서 아까 문구 들어간 걸 찾아야죠. 문구 들어간 거를. 문구 들어간 걸 열어야 여기에 문구가 탁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요. 그럼 타이틀 표시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문구를 미리 썼으니까. 그럼 이대로 놓고 이제 확인을 누르시면은 이제 내 블로그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배경글 타이틀이. 자, 이때 자르기하고 크기 조절을 했는데 사실은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문구를 직접 입력을 해야 되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블로그에다가 어떤 사진을 올리실 때도 여러분 문구가 올라가야 돼요. 워터마크라 그래요. 워터마크. 다른 사람 블로그에 가보면 이 사진의 주인이 누구다라는 걸 워터마크로 올려요. 네, 올리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제가 드릴 거고요. 이거는 이제 문구를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을 이제 이 블로그에 오시면 누군가가 이 블로그는 이런 블로그구나 알 수 있게끔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하나 꾸며 놓으시면 되고 이 타이틀은 아무래도 지금 겨울철 분위기로 올라갔으니까 겨울철에서 이제 꽃피는 봄이 되면은 또 봄 계절로 바뀌든지 해야 되겠죠. 그렇게. 배경 그림이 완성이 됐는데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글을 쓸 거 아닙니까? 이제 글 쓰는 것도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글 쓸 때 사진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사진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사진에는 서명을 올려요. 서명을 올린단 말이에요. 한번 다른 사이트 한번 가볼까요? 다른 블로그에 한번 가볼게요. 다른 사람 블로그에 이웃 블로그 어디를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우리 그 캘리그라피 강의하시는 선생님 블로그예요. 요런데 가면은 여기에 이렇게 직접 본인이 글을 쓴 거예요.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김희영 선생님이 직접 김희영 드림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거를 홍길동 드림이라고 바꿔 써가지고 그렇지 남의 거를 베껴 쓰는 건 그렇죠. 예. 이런 그림들은 사용해서 좋아요라고 허용을 해줬어요. 변형은 하지 말라고 써 있네. 그렇죠? 예.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글을 썼는가 보면 여기에다가 저걸 안 해놨네요. 디지털 설명을 안 해놨어요. 어차피 이 그림은 자기 거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 이 사람은 그걸 안 해놓은 것 같아. 여기다가 누구 작품이다 라고 하는 건 설명을 안 해놓은 것 같아. 근데 다른 사람 블로그는 어떤가 볼까요? 오, 여기 재밌네요. 그렇죠? 캘리그라피를 이렇게 다 했네. 요번에 페이스북 하시는데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캘리그라피 하시는 분들은 여기도 그건 없네. 예. 블로그 설명은 안 올라갔어요. 여기 이미지 설명은 안 올라갔는데 어차피 뭐 자기 그림이라는 건 뻔히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요리 블로그 가보면 좀 달라요. 요리 블로그에는 약간 다르더라고요. 여기는 자기 사진이 나와서 뭐 안 한 것 같고요. 음식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장사하는 내용이네. 요즘 이 사람이 장사하는데 맛을 들여가지고 큰일 났네.
여기 요렇게 글이 올라가 있잖아요. 이거 요 사진에 요 콩나물 부침개를 했는데 여기에 디지털 서명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도 서명을 만들어야 좋아요. 이렇게 만들면 좋아요. 예. 근데 이거를 매번 글 쓸 때마다 올릴 거냐, 매번 글을 쓸 때마다 할 거냐, 아니면 얘를 하나 만들어 놓고 할 거냐, 얘를 하나 만들어 놓고 할 거냐. 서명을 2개 만들어 놓을 거예요. 이렇게 하얀색으로 하나 만들 거고요, 검정색으로도 만들 거예요. 이분은 하얀색으로만 통일한 것 같은데 하얀색, 검정색 2가지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배경이 밝으면 검정색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배경이 진하면 밝은 색을 써야 되고, 그래서 2가지를 가지고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먼저 연습 삼아 한번 작업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포칭하려고 할 때, 사진을 얼마나 거를 올릴 거냐 하는 거예요. 사진을 얼마나 거를 크게 올릴 거냐. 알아서 네이버가 잘라줍니다. 알아서. 아까 이 사진이 얼마였었죠? 이게 1920이잖아요. 그럼 이 모니터가 1280밖에 안 나오고, 아까 블로그 이거 이 블로그가 966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이 966을 넘지 않아요, 사진이. 즉 왼쪽에는 또 사이드바가 있잖아요. 그럼 사이드바가 있고 그 나머지가 글 쓰는 공간인데 한 700? 600밖에 사진 안 올라가요. 그러면 1920짜리 굳이 올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근데 보시면 여기다가 제가 포스 쓰기에 들어가서 사진을 올리겠다라고 해서, 예, 이렇게 여기다가 사진 올리겠다라고 하면은 이 사진이죠, 이 사진. 이거는 966짜리 사진이고 이건 1920짜리 사진인데, 얘를 가지고 오면은 사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알아서 줄여줘요. 알아서 줄여준다고. 그럼 이제 픽사베이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뭐 경복궁하고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글을 쓰겠지. 근데 이 사진 자체가 원체 커서 얘를 만약에 제가 이제 발행을 하게 되면은, 발행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발행을 하고 나면은 사실 보시면 요만하게 올라가잖아요. 이 사진이, 원래 사진은, 원본 사진은 이렇게 보여요. 크게 보이는데 이 원본 사진을 굳이 우리가 남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겠냐 하는 거예요. 볼 필요 없잖아요. 1920짜리 사진 가져와서 올릴 때 1920을 올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얘가 한 700으로 줄여서 올리는 게 좋아요. 그런 것도 좋아요. 그래야 700 사이즈에 맞춰서 아까 디지털 설명을 미리 만들어 놓을 거니까. 자,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글을 올릴 때 아까 경복궁 그림이 이거였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제가 서명을 올리면, 자, 이렇게 서명을 올렸어요. 요만하게 올라가고요. 그럼 크게 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 사진을 때는 제가 여기다가 글을 올리면 이 글의 크기가 커졌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림이 작으니까 글씨가 작은 글씨라도 크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런 문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보세요. 이런 문구가 얼마나 사이즈로 갈까요? 이게 916이니까 특히 아까 이분의 사진이, 이건 얼마짜리 사진일 것 같아요? 이게 916이라 그랬어요. 이 꼭대기가 916이에요. 왼쪽 사이드바 뺐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600도 안 나올 것 같은데? 600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요거 디지털 서명이라고 하는 이런 워터마크가 과연 사이즈가 얼마일까? 이게 600이면은 200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요 글자의 너비가 200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미리
미리 글자를 만들어 놓자고. 한 300으로 만들어도 될 것 같아. 300 정도. 그리고 이분은 300에 한 200 사이즈로 만들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사진에다가 뭐 예를 들면 저는 이정민 훈장의 디지털 서장입니다 라고 그렇게 문구를 집어넣을 건데, 그러면 길게 들어가겠죠. 저는요, 가로로 길게. 아니면 이정민 훈장 디지털 서장에서 위아래로 만들면 두 줄로 들어가니까는 그렇게 안 넓어도 되고,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보세요. 여기 메뉴에 가서 새로 만들기, 새 사진 만들기 누르면 가로가 한 300, 세로가 한 200 이렇게 확인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문구를 쓸 거란 말이에요. 검정색으로 쓰든 뭐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문구를 쓰겠죠. 이렇게 문구를 쓰고 약간 크게 누르면 이렇게 문구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저장을 하잖아요. 이렇게 저장하면 흰 바탕에 글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아까 무슨 이거는 투명 바탕에 글자를 쓴 거거든요. 흰 바탕이 아니라 투명 바탕에 흰 글자를 쓴 거지 않습니까? 얘는 하얀 바탕에 글자를 쓴 거예요. 이렇게 쓰면은 얘를 기존 그림에다가 올려 붙일 수가 없어요. 포토샵에서는 여기 있는 부분을 투명으로 처리하시오. 그럼 투명이 돼요. 이제 그거 하나 하려고 포토샵 쓰기 불편해요. 그래서 투명 그림을 가져와야 돼요. 투명 그림을 가져와야 돼요. 예. 제가 여기다 메모를 해드리겠지만은, 이미지 설명 만들 땐 첫 번째가 뭐냐면, 투명 그림을 가져오기, 그리고 자르기, 그리고 크기 조절하고, 그 다음에 서명 만들기, 그리고 반드시 PNG로 저장하기. 이걸 할 거예요. 네. 그런데 시행착오를 몇 번 겪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요 사람은 한 300에 200이면 될 것 같은데 4줄이잖아요. 저는 3줄만 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300에 200이 어떨까요? 저한테는 과분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만들려면 저는 300에 한 150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저는 300에 150 정도. 자, 먼저 투명 그림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 투명 그림이 이 안에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우리가 이걸 편집할 때 여기에 그림 아이콘 가져오는 기능이 있어요. 아이콘을 가져오면은 이런 말풍선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잠깐만, 여기가 아니고 여기 밑에 말풍선, T자 왼쪽에 말풍선. 그럼 이런 말풍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말풍선 중에 보시다시피 보세요. 이 발론이라고 적혀있는 얘는 하얀색이에요. 여기 밑에 보세요. 밑에 요 동글뱅이 주변은 어떻게 되나 보세요. 투명하죠. 여기 투명하잖아요. 요런 그림을 가져와서 여기를 자를 거예요. 이런 투명 그림이 어디인지 찾아볼게요. 왼쪽에 가서요. 왼쪽에 가서 쭉 가시면 C 드라이브. 저는 프로그램 파일스도 있고 프로그램 파일스 X86도 있네요. 보이세요? 여러분은 프로그램 파일스 X86이 없으시죠? 없으시면 프로그램 파일스. 여러분 댁에 가면 요 프로그램 파일스 X86 있을 거예요. 있으면 X86. 그거는 제가 적어 드릴 텐데요. 여기가는 투명 그림을 가져오는데, 이렇게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스 또는 C 드라이브 파일스의 X86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네. 여기가 있으면 이곳에
없으면 위에 폴더. 요 X86이 있으면 이 안에 있고 없으면 요 위에 있는 이 폴더로 가는 거예요. 가보시면은 여기에 포토스케이프라는 폴더가 있어요. 포토스케이프 폴더. 왼쪽에 포토스케이프라는 폴더가 보일 거예요. 포토스케이프라는 폴더가 보여요. 그럼 첫 번째가 발론이죠? 네, 포토스케이프. 여기 가서 이제 포토스케이프라는 폴더를 찾아가지고 여기에서 발론 폴더에 가면 첫 번째 그림을 클릭하세요. 첫 번째 그림. 발론을 클릭하면 왼쪽에 첫 번째가 딱 열릴 거예요. 이렇게. 그럼 기존에 작업하던 거 저장합니까? 라면 저장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얀색이고 여기는 투명해요. 자, 포토스케이프 폴더 안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발론이고요. 발론 중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말풍선이 있는데 이 가운데는 흰색이니까 건들지 말고요. 여기 귀퉁이를 자를 겁니다. 여기를 어떻게 자를 거냐면요. 그냥 조금만 자르세요. 조금만 이렇게 해서 자르세요. 코딱지만큼 잘랐어요. 네. 그리고 기본에 가서 크기 조절하세요. 얼마로? 저는 300에 150. 이때 요거 해제하고 150. 자, 포토스케이프에 있는 첫 번째 그림을 찾아가지고 주변 부분이 여기가 투명 부분이었잖아요. 투명 부분. 주변 부분을 자르게 하는 거죠. 자르기. 여기 있네. 자르게 할 때는 반드시 어디를 해라? 투명 부분을 자르기를 해요. 그리고 크기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명을 만들어야죠. 문구 입력해서 문구 입력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T자 눌러가지고 개체가 T자 누르면 제가 입력한 요 부분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얘를 다시 더블 클릭을 해서 뭐 글꼴을 바꿔도 되고 두툼하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하나를 완성할 겁니다. 그리고 저장, 다음 이름을 저장할 때 반드시 PNG로 저장해야 돼요. 어디다 저장할 거냐면요, 여러분들 USB 메모리 저장하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서명. 근데 제가 여기다가 검정이라고 쓸 거예요. 검정 서명을 하나 만들고요.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글자색을 흰색으로 바꾸세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얀색 글자가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는 얘를 검정으로 먼저 만들어서 검정 서명을 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저장한 후에 얘 더블 클릭해 가지고 글자를 흰색으로 다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장을 눌러서 다른 이로 다시 저장할 건데 이때는 흰색으로 하양? 검정 하양이라고 쓰든지 뭐 화이트라고 하든지 이렇게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서명을 만들 때 두 가지죠. 검정으로 작성하는 거 하고 흰색으로 작성하는 걸 해가지고 각각 두 개를 저장하는 거예요.
검정으로 만들어서 완성하고 나서 흰색으로 처음에 완성하려면 어려워요. 검정으로 만들어서 모양이 보이니까 완성해서 저장하고 다시 그 글자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흰색으로 바꿔놓고 그냥 다시 한번 저장할 때 이름을 바꿔 저장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림을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림 가져올 때 이렇게 가져오면 돼요. 저 상단에 올라가면 그 사진 폴더에 사진이 들어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사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진이 들어와 있는데 이 사진에다가 아까 만든 서명을 어떻게 붙이느냐? 여기 보면 개체 중에 산 그림이 있어요. 그림. 이거를 일괄 편집해도 돼요. 사진을 여러 개 가져와서요. 사진을 여러 개 가져와요. 사진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여기다가 사진을 갖다 집어넣어도 돼요. 개체에 가서 사진을 한꺼번에 아까 제가 만든 서명이 요거였잖아요. 검정 서명이요. 이 검정 서명을 가져오면은 서명이 이 서명은 아닌데 잠깐만 이 서명이 아니고 아까 다운로드 폴더에 요 서명이죠. 하얀 서명을 만약에 제가 가져오겠다라고 하면은요 보세요. 여기에 똑같이 사진이 한꺼번에 서명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한꺼번에 넣어도 되고요. 일괄 편집이니까. 아니면 사진 편집에 들어가서 여기는 산 그림 눌러가지고 검정색으로 여기다 올려도 되는데 검정색 올라가면 좀 안 이쁘니까 이때는 다시 흰색으로 올리면 되겠죠. 흰색으로. 그럼 흰색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크기는 여러분이 좀 조절해 주시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서명이 하나 올라가. 서명은 중간에 놓지 마세요. 욕해요. 네. 중간에 이렇게 귀퉁이에다 두시면 돼.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얘를 저장해 가지고 낙엽인데 여기다가 이제 서명이라고 한 걸 하나 저장해 주고 또 다른 사진 가져와 가지고 여기다 또 아까 그 서명을 가져오면은 또 서명이 이제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갖고 또 저장해 가지고 여기다가 또 서명이라고 쓰면 서명으로 들어간 게 얘도 하나 있었고 쟤도 하나 있었던 거죠. 그렇죠. 세로 고침 누르면 들어와요. 세로 고침 누르면 여기에 서명이 들어간 거 있어요. 항상 보세요. 여기서 그림을 가져왔는데 그림 가져올 때는 아까 2장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2장을 더 저장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F5번 키 누르는 거예요. F5번 키. 세로 고침. 그러면 변환된 바뀐 사진들이 마저 보여요. 그렇게 해서 서명을 미리 다 넣어놓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이 사람이 그날 레시피에 올릴 그 블로그에다 올릴 그림들을 미리 다 준비해 놓고 나서 이렇게 서명을 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서명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원사진은 이게 아니죠. 원사진은 그대로 두고 블로그에 올릴 만한 사이즈로 다 조정한 후에 서명 다 집어넣어 놓고 이렇게 꾸며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글자가 있으면 글자를 잘 문구를 만들어 놓으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 작업할 때 이렇게 하나씩 설명해 놓고 완성된 거를 이제 데코레이션 한 거는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이거는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이렇게 만들어요. 이건 어떻게 하면 되죠? 특별 간식. 이거는 클릭하면 특별 간식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다른 내용이죠? 이건 다른 내용이죠. 그렇죠? 조금 전에 보셨던 이거는 다른 내용이에요. 여기가 이제 지금 제 내용. 근데 얘는 블럭이 안 돼요. 블럭 설정이 안 돼요. 굳이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가져올 수도 없지만 가져갈 필요도 없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지 뭐. 눈에 보는 거지. 이렇게 서명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걸 할 거냐면 이제 이렇게 다 준비해 놓은 사진이 있으니까 이제 글을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글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목 설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글자 내용은 어떤 거를 써야 되며, 그 다음에 키워드, 검색 키워드, 해시태그를 어떻게 설정하는 거, 글 쓰는 요령 같은 걸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오셔갖고는 사진 정리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어떤 기사거리를 쓸지를 여러분이 한 두 꼭지 정도 준비해 오세요. 한 꼭지 갖고는 시간이 너무 남으니까는 두 꼭지 정도 준비해 오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글을 올리고 하는 걸 요령을 알려드릴 테니까요.